시작하겠습니다. 자, 변리사 물리 학습법. 자, 합격의 법학원 물리 손용욱 강사. 자, 요거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물리 손용욱 강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가 생각보다 작네요. 그냥 잘 읽어볼게요.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일단은 물리는 학습 과정이 아주 단순합니다. 올해 물리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물리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또 고득점 받은 학생들이 적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혀 그전의 기출 경향에 맞지 않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그거는 대비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온 거죠. 그거는 못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물리는 그렇다고 해서 올해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학습을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는 학습 과정이 굉장히 단순한데 뭔가 하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를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내용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3문제는 못 맞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인 문제 7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 경향이 살짝 바뀌었다고 해서 새롭게 뭐 특별하게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하시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올해같이 출제가 된다면 못 맞히는 문제는 못 맞히는 겁니다. 그냥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게 준비를 하셔서 그 점수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수 학습 과정, 이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것이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고 그리고 기초가 있으셔서 자기는 기본 강의 안 들어도 된다. 그거 괜찮습니다. 기본 강의 안 들으셔도 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고 구석구석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기초가 있으시더라도 기본 교재를 살펴보시고 의외로 자기가 잘 활용하지 않은 개념이라든지 새로운 개념들이 눈에 띈다면 기본 강의를 좀 빠르게라도 수강하시는 것이 훨씬 수업 준비하시는데 정확한 수업 준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기본 강의에 있는 기본 강의 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3회 복습하시고 그러면 이제 학습이 끝났죠? 그러고 나서 주기적으로 이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다가 1월, 2월 모의고사, 1월, 2월 사이에서 제가 옥하방에 모의고사를 올려드리는데 그거를 10회 정도 시험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6개에서 8개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찍으셔야겠죠. 좀 엉뚱한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렇게 하고도 만점 받은 학생들이 작년까지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문제가 워낙 이상해서 올해는 만점자가 정말 드문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주의할 점. 기본 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게 기본 강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야지 변형 문제라든지 기본 강의에서 변형 문제라든지 숫자 바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문제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뭔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문제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 강의 문제의 논리. 예를 들어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개념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떠올리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1, 2, 3번 중에서 2번을 써야겠다. 또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3번 공식을 써야겠다. 이런 논리를 연습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 안 풀리더라.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S는 변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주의할 점 등등을 확실하게 학습하면서 그러면서 3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3회 복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처음 배울 때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푸세요. 왜냐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드리고 그거 그냥 흉내 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하실 때는 처음보다는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두 번째 복습할 때는 이 문제를 다르게 풀어볼까? 이 문제의 논리는 이렇게 정리해볼까? 이런 것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문제 풀 때는 주의할 점이 이거고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변형돼도 내가 맞출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하지 않고 기본 강의 문제를 완벽하게 학습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기본 강의 병렬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본 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확실하게 3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6, 8개를 확보를 해 놓으신 다음에 다른 문제를 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기본 강의 수업을 듣고 문제를 쫙 푸신 다음에 빨리 3번 끝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성적이 안 나오는 방식의 학습이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면 기본 강의 문제를 확실하게 3번 끝내신 다음에 다른 문제를 접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학습 과정이라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물리에서 8점 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나는 물리를 좀 잘하니까 그렇게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좀 더 푸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니시면 난 기본 과정은 끝났는데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 학습 과정인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기본 과정 문제를 다 풀고 기출문제까지 3번 반복하고 걔네들을 주기적으로 학습할 계획을 딱 세웠어. 근데 주기적으로 학습하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이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3번 끝나셨으면 완벽하신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3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푸셔도 돼요. 빨리 반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눈으로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추가 학습은 아까보다 목표를 높여서 7개에서 10문제 사이를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객관식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객관식 강의는 수강 필수가 아닙니다. 제가 객관식 문제하고 풀이를 PDF로 무료로 오카방에 제공해 드렸습니다. 올해. 그래서 풀이가 어찌나 자세한지 학생들이 강의를 안 듣고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풀이를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해 드렸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풀이를 보신 다음에 이거 굳이 강의 들을 필요 없다. 왜냐면 강의는 길잖아요. 또 말도 느리게 해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으니까 강의를 안 들어도 되겠다 싶으시면 듣지 마시고 대신에 7개에서 10개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올해 기출경향까지 반영해서 새롭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6개에서 8개가 목표다. 난 그 정도만 맞아도 만족한다. 내 점수 계획에 맞다 싶으시면 굳이 그걸 들으실 필요가 없고 이걸 들으실 필요가 없고 자기가 목표 점수가 좀 높다. 그러면 이걸 들으시고 순서대로 기본 강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객관식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좀 더 완벽하고 싶어. 그러면은 변리사 기출문제와 출제경향 유사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경향도 맞지 않는데 저기 수능에서 문제를 빼빼 꼬아놓은 그런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런 문제를 풀어도 실력은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조금 아무래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옥하방에 올라오는 질문은 제가 거의 100% 답변을 드리는데 가끔씩 어떤 문제는 그냥 씹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냥 모른 척 넘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는 안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문제를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모른 척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100% 답변을 주는데 그런 문제는 안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은 풀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문제 푸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체 옥하방에서 물어보지 마시고 개인 옥하방이 있으니까 개인 카톡방에 오셔서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 아, 이 문제는 안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좋지 않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추가학습 과정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추가학습 과정은 목표가 8개에서 10문제 정도 맞춰야겠다. 자기가 안정적으로. 그럴 때는 변리사 기출문제와 출제 경향이 유사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어디서 찾으시는가 되면은 경시대나 수능, 피트, 미트디트, 임용고시, 공무원, 대학물리학 등등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옥하방에다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풀이도 같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가장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게 피트 문제. 피트 문제를 전부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제가 선별해 놨어요. 그래서 옥하방에 오셔서 출제 경향이 유사한 피트 문제 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걸 추가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추가 문제를 풀이와 함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너무 막 이것저것 풀어보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저랑 상의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법학원 우리 강남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인데 커뮤니티를 누르시고 여기 물리 질문 답변 오픈 카톡방을 누르시면 여기 단체 옥하방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옥하방에 오시면은 제가 거기에 자료를 되는 대로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물리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물리는 일단은 이게 안 되면 다른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과정 문제를 확실하게 풀기. 근데 확실하게 푼다고 해서 자기가 끝냈다고 확실한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기본 강의의 문제는 숫자를 바꾸거나 뭐 약간 변형을 시키거나 그림을 바꾸거나 각도를 바꾸거나 무조건 맞출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때가 끝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게 끝나야지 다음 과정으로 가야지 효율적인 학습이지 안 그러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약간 생각 준비했던 것보다 두서가 없는데 뭐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